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오장육부의 이상은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 눈으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우울증은 분명 환자는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을까요? 우울증은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삶이 먹구름에 뒤덮여버리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 홀로 동떨어진 듯한 외로움과 고립감마저 듭니다. 물론 내 주변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죠. 나를 좋아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나 홀로 내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조차 점점 힘겹습니다. 심하면 내 손가락조차 움직일 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쓸모없는 한심한 인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는 곧 내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밝지 않은데 원인 모를 우울증을 이겨내고 현실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결론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게 되죠. 내가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했던 마음마저도 점점 소용없다는 생각에 우울증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절규하듯이 소리치고 싶었던 목소리마저 상대와 세상이 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침묵의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한순간에 증발해버리고 싶다는 충동만 떠올려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저 신경 안정제만 붙들고 연명하듯 하루하루를 멍하니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 삶을 치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뇌신경을 약기운으로 강제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시간을 죽여 하루하루 내 삶을 녹슬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인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울이 아닌 분노라는 실마리의 끝을 찾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눈과 귀와 입을 모두 막아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울증이야 라고 섣불리 단정 지어버리기 전에 잠시 정신을 집중하고 차분히 물어봐야 합니다. 우울하기 이전에 내가 너무도 심하게 화가 났었던 건 아닐까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화가 난 거지? 왜 화가 난 거지? 그 화를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혹시 아직도 상대가 바뀌어야 내 화가 풀어진다는 결론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젠 그마저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바꿔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60대 여성 A씨입니다. 언젠가부터 잠이 잘 오지 않더니 식욕도 떨어졌고 체중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질 않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A씨가 우울증이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남부를 것 없는 A씨가 왜 우울증이 오냐는 거죠. 남편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했고 퇴직 후에도 새 직장에서 여전히 건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자식들도 명문대 의대를 나와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며 주변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며느리감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니 A씨가 저렇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는 게 주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A씨도 매사에 밝고 적극적이었던 자신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해하며 만사가 다 귀찮아져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큰며느리로 들어와 시댁의 온갖 굳은 일과 시집살이에도 잘 버텨왔는데 이제 시어른들도 다 돌아가시고 힘든 일도 없는데 왜 지금 와서 우울증이 와버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밥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운도 없다 보니 남편 밥도 제대로 못 해줍니다. 남편이 밥하고 빨래하고 이리저리 애쓰는 게 안타깝지만 A씨 자신은 우울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A씨의 30여 년 결혼 생활의 우여곡절을 대략만 들어봐도 우울증이 와도 몇 번은 왔을 만큼 어려웠던 시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우울증이 안 왔는데 누가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게 살만해진 지금 와서 이런 병이 생긴 걸까요? A씨는 그냥 몸이 약해져서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울함 이면에는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단서를 찾아봐야 합니다. A씨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무렵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의사 아들에게 어울릴 며느리감들 중에서 즐거운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이게 우울하고 화나는 상황과 연관이 되었을까요? 실체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분노와 섭섭함이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만만찮은 시집살이를 다 참고 견뎌내며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 결혼이라는 이슈를 통해 그동안 억눌러 놓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조차도 A씨 자신의 의사 반영이 잘 안 된다는 생각에 섭섭했던 겁니다. A씨는 집안이나 학력, 직업 이런 것보다도 아들 내조를 잘 해줄 참한 처자를 고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전문직 여성의 학력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살림하고 애 키우고 하는 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묻자 남편과 아들은 그건 엄마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A씨의 의견은 무시되어 버린 거죠. 지금껏 A씨 자신을 부려먹고도 뭐든 자기들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서 앞으로도 힘들고 귀찮은 일은 끝까지 나한테 다 미루려고 한다라는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든 거죠. 진짜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이죠.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도 제대로 반대 의견을 못 내면서 살아온 겁니다. A씨는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고 매번 지레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내면에서 치미는 분노를 당사자에게는 조금도 표현하지 못한 채 결국 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린 겁니다. 즉 우울증이라는 자기 파괴적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자신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또 아들 역시도 결혼을 앞두고 엄마가 아파버림으로써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처럼 겉으로는 우울과 무기력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한 분노와 그 분노를 표현하고 해소할 길이 없다는 깊은 좌절감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울증도 차도가 없었던 겁니다. 다음은 우울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B씨입니다. 이분 역시도 자신이 왜 우울한지를 모른 채 계속 이 약 저 약만 먹으면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초동생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힘들어서 남편이 퇴근 후에 허겁지겁 달려와 대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도 B씨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든다고 합니다. 환자도 보호자들도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섭섭한 것도 힘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울증 때문에 힘든 것뿐이라며 말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마음의 병은 자기 자신조차도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힘겨운지를 원인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쇠로만 일관하던 B씨가 상담 중에 넌지시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면 유독 더 우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은 불화 때문에 B씨가 어릴 때 이혼을 했고 엄마는 어린 B씨를 친척집에 맡겼습니다. 얼마 뒤 다른 남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엄마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B씨 입장에선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거죠. B씨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난 뒤로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때문에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같은 여자로서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나지 않고 재혼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친척집에 홀로 맡겨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B씨의 어머니는 최근 부쩍 자주 B씨에게 안부 연락을 해온다는 겁니다. B씨가 보기에는 이제 와서 자신이 늙고 힘들었을 때 딸이라고 자신에게 기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었습니다. B씨는 이게 너무 싫고 화가 난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몸이라도 아프면 자신이 부양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너무 싫었던 거죠. B씨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인간이라면 자신이 버리고 간 딸한테 그래서는 안 된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속 깊은 분노가 치솟았지만 이 역시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도 불쌍한데 라는 B씨의 양심에서 비롯되는 죄책감 때문이죠. B씨 역시 엄마에 대한 이런 분노를 현실적 대안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분노와 죄책감 사이만 오가다가 결국 자기 파괴라는 우울증을 임시 도피처로 선택한 겁니다. 이 역시도 우울증은 가면이고 그 가면의 실체는 말 못할 분노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 누군가 혹은 세상을 향해 내 옳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심하게 화가 났을 가능성이 큰 거죠.
우울증은 그냥 원인 없이 감기처럼 오는 병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이를 찾아서 새로운 돌파구와 대안을 모색해야 낫게 됩니다. 도대체 누굴까? 내 화난 목소리에 제발 귀 좀 기울여줬으면 했던 대상이 도대체 누굴까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화를 내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 상대에 대한 실망감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화내지도 못한 채 그냥 접어버렸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상대가 내 화난 마음을 알아주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병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조차 짐작기 어려운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신경안정제의 취기에서 깨어나 자신의 원래 분노와 마주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상대와 바뀔 마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 분노 대신 우울로 마주하는 방식이 더 이상 효과 없는 실패한 시도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울로 포장된 지금까지의 내 삶의 녹슨 때를 벗겨내고 보다 자유로워진 자신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